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익입니다. 우울, 불안, 분노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언제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숱한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예 없는 삶을 바라지만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랜 친구처럼 곁에 두고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삶은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이런 어려움을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해지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 화병, 불안장애 등이죠.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삶까지 녹슬게 됩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쉽게 좌절하여 무기력해집니다. 그저 힘내라는 위로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는 자기 내면에 어떤 경직된 사고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직된 사고란 정신의학적으로는 중독성 사고다라고도 말합니다. 무언가 한 가지에 푹 빠져서 중독이 되듯이 사람의 생각 역시도 한 가지 막다른 길만 생각하고 또 다른 우회로를 생각하지 못하는 중독성 사고에 빠지면 삶이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레짐작한 오직 한 가지의 융통성 없는 결론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났다, 이런 결론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심리적 태도에는 흑백 논리와 같은 중독성 사고가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길이 막혔을 때 그 길 외에는 모두 낭떠러지라는 식이죠. 분명 절벽 아래로 다시 되돌아가서 강을 건너가는 길도 있는데 그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모 아니면 도식의 극단적 형태를 취합니다.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는 잘 못 느낀다는 점이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별다른 방법도 없을 거라고 속담만 하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훈육받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그런 흑백 논리처럼 극단적 관점에서만 봐온 겁니다. 너 공부 못하면 커서 내 인생도 끝이야. 이런 식이죠. 지금 가는 길에서 성공이 아니면 다 실패라는 극단적이며 중독성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과 강박증 때문에 내원한 한 30대 남성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게임 개발 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동료들과 창업을 시도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접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기에 다행히 금전적으로 큰 낭패를 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 비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과 한 달 만에 곤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우울과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이분이 일하는 IT 기술 개발 분야는 야근도 많고 업무 강도도 센 편이라고 합니다. 대신 보수는 좋지만 이직이 잦습니다. 또 나이가 40만 넘어가도 트렌드나 젊은 후배들의 기술력을 따라잡기가 버겁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 실패와 재취업 과정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하루 종일 이제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누워만 있거나 복잡한 생각을 잊기 위해 계속 게임만 합니다. 그리고 밖을 나가면 자신이 길 가는 여성을 강간할 것 같다는 강박사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밖을 나가지도 못하겠고 재취업도 불가능하다는 결론만 내린 채 집안에서 몇 개월째 시간만 죽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처한 상황도 결국은
중독성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에서 막히면 오직 그 하나만이 정답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끝이라며 또 다른 대안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은 게임 개발자라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오로지 술만 생각하듯이 말이죠. 게임 개발로 성공해야 하는데 창업도 재취업도 실패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젊은 후배들과 경쟁할 자신감도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그냥 이 상태로 넋놓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딱 이 생각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초라한 자신만 보여지는 겁니다. 길 가는 여성을 자신이 강간할 것 같다는 강박사고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강박사고가 있어야 자신이 상처받는 공간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는 실제 여성을 해야겠다는 충동보다는 밖으로 나가면 초라해질 자신이 덜 상처받기 위한 무의식이 만든 착시현상인 겁니다. 과연 그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요? 물론 이분은 게임 개발자로서 창업이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다 실패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중도적 선택이나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그는 게임 개발과 같은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일만 해왔습니다. 그 일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린 걸까요? 그는 게임 개발과 같은 업무 강도가 높고 전문적인 일에 역량이 부대낀다면 그보다 조금 더 수월한 일자리를 찾으면 안 되는 걸까요? 신기하게도 중독성 사고에 빠진 이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그는 복잡하고 최신 기술들이 계속 요구되는 게임 개발 업무 분야 대신에 조금은 수월한 다른 업무 영역을 찾도록 했습니다. 얼마 뒤 그는 작은 통신 판매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내성적인 그에게 사람들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고 하니 더욱 안성맞춤이었죠.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컴퓨터 기술의 10% 정도만 활용해도 충분히 일 잘한다는 평가까지 받게 됐습니다. 물론 게임 개발자로 일할 때보다는 보수는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밤샘 근무를 하던 예전 환경과 달리 퇴근 시간도 일정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됐답니다. 또 바빠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됐답니다. 안색도 훨씬 밝아졌고 누군가를 해칠 것 같은 강박사고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끊기 위해서 먹었던 한약도 이제 먹지 않아도 증상이 다 호전됐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뒤에야 이 환자분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 하고 있던 일도 언제고 또 시장성이 떨어지면 또 다른 일거리로 바꾸면 그만이라 생각하니까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중독성 사고 참 무섭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대단히 큰 실패나 좌절이 아닌데도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진 듯 힘들어하게 됩니다. 1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해 시도를 한 여고생 환자도 있었습니다. 사법고시에 연거푸 떨어졌다고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며 부모님이나 주변을 둘러볼 엄두를 못 내겠다며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청년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중독성 사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대안적 선택을 떠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충동적 선택을 하거나 우울과 불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채 자신의 삶을 녹슬게 합니다. 이 같은 현상도 사상의학적으로는 소음인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주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감정 기능이 열등하고 오로지 관심 있는 한 가지에만 몰입하는 성정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사에 정답은 오직 한 가지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다 틀렸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어려서부터 강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낮아지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다양한 대안적 옵션들은 아예 자신의 시야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겨지죠. 뭐 아니면 도식이 되다 보니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없다는 결론만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날 떠나간 남자친구보다 훨씬 잘난 친구를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안 되면 합격하기 조금 수월한 다른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시 공부할 정도의 머리라면 굳이 사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일이 세상에 넘쳐나겠죠. 삶의 난관에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울, 불안, 분노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답이 없는 막다른 끝이 아닙니다. 우회로를 찾아보려는 시선이 부족한 것뿐이죠. 난관에 막혔다는 것은 진짜 길이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처해왔던 방식에서 살짝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회적 선택은 당장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목표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자존심, 체면 등이 주로 연관이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기회와 새로운 성장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여, 복이 그에 의지한다. 복이여, 화가 잠복해 있다. 이 짧은 문구 속에 인생을 바라보는 심오한 성현들의 가르침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을 받기만 바라고 화가 닥치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이라고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현들이 보기에는 때론 화가 닥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한 가능성, 즉 복이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환자분 사례도 마찬가지겠죠. IT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차라리 일찍 직종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훨씬 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도 복이여 그 속에 화가 잠복해 있다는 말을 기억해야겠죠. 지금 내가 조금 잘 나가고 있다고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 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는가? 너무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다 보니 마침내 정신이 피로해지고 기혈이 고갈될 때 화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풍요롭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죽음을 더욱 재촉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독성 사고 역시 나는 무조건 성공하고 합격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고정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잠시 내려왔다가 때에 맞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돌아가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물이 아래로 낮게 물길이 난 대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진정 복받으며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